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교당 법산 이법선 교도와 함께합니다. 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법사님 지난 시간에 가족 교화를 하는 일에 정말 일일이 차근차근 불공을 해서 결국은 이런 가족으로 다 함께 이 공부 이 사업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그 과정도 소개를 해주시고요. 특히 서울교당 초창기 학생회 청년회 활동하면서 고산종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 정말 큰 스승님들을 직접 가까이서 모시고 공부했던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 시간 또 법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가 진진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특히 법사님은 20대 초반에 전라북도 익산, 우리 총부가 있는 익산 지역에 도로 포장에 힘을 보태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원기 55주년 행사가 가을에 많은 그 대중이 모여서 네. 기념대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 삼양라면에서부터 그 원광대학교 옛날 정문이니까 지금 후문이죠. 후문. 예. 거기까지 길이 전부 흙길이었는데 장마철이면은 진짜 푹푹 빠지는 빨간 흙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55주년 기념대회를 수만 명이 모여서 네. 거기서 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 길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교당에 법회를 보고 있는데 서울교당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한산 이윤석 선생님이 저를 좀 보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서울교당으로.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건설회사에 다니지 않냐고, 도로 포장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지 않냐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때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를 보고 총부에 기념대회를 하는데 이게 도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생겼어서 전국에서 네. 많은 대중이 모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 봐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그 한산 이윤석 선생님 쫓아서 총부를 갔어요. 네. 총부를 갔더니 이윤석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김삼룡 총장, 그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라 과장님이셨어요. 예, 원광대. 예, 원광대 교학과장인가 그러셨어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라북도에서 도로를 놔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답니다. 네. 근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외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가서 좀 상의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럼 가보자.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에 내무국장실을 갔어요. 그 내무국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부지사가 없어서 부지사격이었어요. 네. 그게 전병우 내무국장이라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교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만났더니 그 25살 먹은 그 젊은 청년한테 예. 도로를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면 내년에 줄 테니까 원불교에서 이 대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해드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그러면 내년에 꼭 준다는 보장은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구두로 그냥. 구두로 다 하는데 네. 못 믿으면은 당신 밑에 있는 과장급들을 뭐 회계과장, 뭐 토목과장, 뭐 네. 예산과장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내년에 꼭 주겠다는 약속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다 불렀어요. 네. 한 줄로 쭉 세워놓으니까 네.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장급이. 예. 옛날에는 과장급들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서 이제 됐냐. 이 사람들이 네. 내년에 다 줄 것이다. 공사비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이 네. 한 장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가서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네. 승낙을 받아야지 사장님이 공사를 해주는 거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다. 난 신입사원인데.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네. 이제 회사 차를 그 당시에는 뭐 회사에서 자가용에다 운전수 내줘 가지고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네요. 그 차 번호가 2-4번에 그 차량 번호까지. 예.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네. 왜? 사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네. 신입사원이 와서 저 시골에다가 외상으로. 도로를 놔주는데 내년도에 준다 그러는데 종이 한 장 써주는 거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지금과 같이 뭐 고속버스 있는 시절이 아니고 길도 그냥 좁은 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한 5-6시간은 올라갔겠죠. 올라가는 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갔더니 전라북도의 내무국장하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근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네. 사장님이 해줘. 그러는 거예요. 단 한마디 그렇게 예. 흔히. 예. 그 눈물이 나오죠. 그랬겠네요. 얼마나 그 고맙고 그냥 좋은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사를 하자 그런 사람이니까 토요일 날마다 그 이제 본사에서 일 보는 거 보고 거의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익산을 내려왔겠네요. 익산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하면서 예. 그 공사 과정을 본 거예요. 네. 그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어땠냐면 전부 돌을 깨가지고 뿌리고 예. 그 다음에 모래를 뿌리고 또 아스팔트를 현지에서 끓여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펌프질해서 뿌리고 네. 그러는 공법을 쓰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돼요. 예.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55주년 행사 때 도로가 100%는 안 된 상태고 공사 기간이 짧아서 네. 완전히 거의 포장도로나 마찬가지의 그냥 아스팔트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55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 도로를 해놓은 것이 너무 고맙고 좋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1971년도에 한 건데 그러면 지금 50년 됐네요. 네. 50년. 네. 50년 됐는데도 그 감격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아, 거예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새로 그렇게 한 도로에 전국의 재가 추가 교도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청부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길을 새로 안내하면서 그 오시는 네. 분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예, 거예요. 예. 지금도 법사님 청부 갈 때마다 그 도로를 생각하면 그 당시 떠올릴 것 같아요. 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받을지 안 받을지를 불확실한 과정에서 네, 예. 또 사장님 승낙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갈 때 신경.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병우 국장님이 나중에는 그 저 무주 지난 무진장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뒤에 그 전병우 국장님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서울교당의 법회도 나오셨는데 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그 같아요. 옛날 얘기를 나눴고 네, 예. 지금 그 부인이 네. 분단교당에 다니셔요. 예. 그 전병우 국장님은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원불교 어떻게 또 인연이 그렇게 다 끈이 돼서 또 교도가 됐네요 결국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분을 만나면 분당에 가면 그분 인사하면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네. 왜 그러냐면 당신 그 저 남편이 한 일을 그렇게 선전을 해줬다고 원불교에 그 기여한 것에 대해서 예. 자랑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분단교단의 예, 교도를 계시고. 예.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정말 공중사에 합력을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항상 또 교단이 어떤 그 귀퉁이에서 뭔가 큰 일을 이뤄냈다는 그 보람이 젊은 시절 했던 그 보람이 아마 두고두고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교단하고 관계되는 일이 이제 건설 있으면서 3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회관 짓는 일이었어요. 예산 종사님이 이제 그 서울회관을 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예사님이 저를 지목을 딱 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협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예사님이 점심때마다 당신 차로다가 운전기사를 붙은 차를 한신공영 다닐 때니까 한신공영 보내줄 테니까 그 차 타고 와서 점심시간만 100% 같이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을 매일 한신공영에서 아침에 아니 저 점심에 점심시간 10분 전에 딱 나오면은 그 차가 있어요. 딱 운전기사가 타면은 흑석동에 오는 거예요. 네. 흑석동에 와서 예산 이철영 종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네. 그러면서 같이 그 진행 과정을 토론을 한 3개월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담당한 일은 어떤 용도로 짓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 다음에 질적에 어떤 방향의 건물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주로 내가 이제 협조를 해드리고 이제 또 필요한 건설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 3, 4개월을 점심시간마다 출근을 계속 했죠. 네. 그러고 나서 그거 준공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협력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추진위원장이 이공주 선생님이 그 공로패를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건물을 짓는데 네. 내가 그래도 기여했구나 하는 것에 네. 상당히 긍지를 느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한 번은 아산 김인영 선생님이 네. 저를 보자 그러셔요. 그래서 또 한신공영 있을 때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1위를 갔죠. 갔더니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저기 원광대학교 의대를 처음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네.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병원은 서울에 있는 큰 회사가 지어야 된다. 근데 한신공영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공사를 다 골조 공사를 이제 해라. 그 골조를 공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아산 이제 김인영 그 당시 이제 아마 처장님이셨는가 그랬는데 그 공사를 그거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나는 그게 다 원불교에 돌아가는 이익이니까 내가 회사에서 다소 욕을 먹더라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신공영 창업주 이제 돌아가신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 원불교 총부를 모시고 와서 박길진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하고 또 이제 김인영 그 당시 부총장이었는가 네. 잘 모르겠는데 그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박길진 총장님이 교전을 주시더라고. 교전을 선물로다가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읽어야 할 텐데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비서한테 읽어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라.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서는 또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뺀 적이 네.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뒤에 아사님이 저한테는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회사에서 엄청난 그 뭐랄까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제 일이면 뭐든지 그냥 앞장서고 뭐 나서시고 총무에서 보면은 꼭 밥을 사주시고 그런 미안함을 항상 표현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예사님하고 아사님하고는 진짜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그 일을 해보면서 이분들의 정성이 아니었으면 원광대학교가 됐겠냐. 원광대학교의 오늘이 이 두 형제분의 그 진짜 그 정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이 됐다 하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네.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그 교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오시면서 항상 때로는 좀 내가 손해 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곤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공중사를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굳건하게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법사님이 펼친 활동 가운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원학회라는 국악 모임이 있으셨더라고요. 예, 원학회. 예, 이게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그 재밌는 모임인데요. 서울교당에서 도남교당을 그 뭐랄까 이렇게 냈잖아요. 그때 이제 연원교당 낸 거죠. 예. 이재경 선생님이 거기 계신데 이제 가끔 서울교당에서 냈으니까 이제 그 도남교당을 가끔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교당에서 이렇게 간 교도님들이 자제 중에서 지금 내가 이름이 기억나는 게 하주영인가 하주성인가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국악고등학교는 학비를 전부 국가에서 대고 생활비까지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국악을 이제 양성을 하는 데인데 그 중심에 이제 그 하주영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학생회를 도남동 학생회를 만들었는데 국악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국악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다 올라갔어요. 네. 저기 그 국악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가고 또 국악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연주회를 해야 되겠다. 또 원불교 음악을 이걸로다가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연주회 하자. 그래서 그 연주회를 그 옛날에는 광화문에 교육회관이라고 저쪽에 그 세문안 교회 옆에 건물이 큰 거 있는데 거기 강당에서 강당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연습은 낙원동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나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연습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뭐 불고 뭐 하고 뭐 몇 시간 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녀 학생들이 한 30명이 계속 2달간 연습을 해가지고 원학회라는 결성해서 일회 연주회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서울 종로 원남에 3개 교당이 있었을 때 교무님이 이제 원남은 송영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제 이쪽에는 법타원님이 계셨고 이제 유성일 교무님 계시고 이제 세 분이 다 그때는 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친하게 잘 아는지 그 세 분한테 부탁해서 교도님들 전부 참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육회관 강당에서 아. 이제 일회 연주회 겸 이제 결성을 한 거죠.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국악의 그 상당히 뭐랄까 원로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김영동이 같은 친구도 그때 이제 했던 친구고 예. 또 우종량이 음. 또 저기 전주의 신이철이 우석대학교 네. 또 이남규 이오규 예. 또 하여튼 뭐 그 쟁쟁한 멤버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 와가지고 1회는 거기서 하고 네. 2회는 한국일보 강당을 빌려가지고 2회 하고 예. 이제 3회는 그때는 내가 조금 바빠가지고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냥 원남동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주회 뒷바라지 하고 연습하는 거 이제 네, 네. 저녁 사맥이고 뭐 그런 일을 주고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원악회가 그 뒤에 음. 이제 제가 현장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뒤에 이제 뒷받침이 안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국악계에도 기여를 네. 하고 네. 또 우리 원불교에도 교단에도 또 예, 어떤 기여를 하고 원불교 어떤 국악 문화 예. 그래 또 기여를 많이 했죠. 기여를 해서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국악계에서는 다 거목이 됐어요. 하여튼 그 모임이 나름대로는 네. 좀 뜻이 있게 예, 그 예. 당시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원악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원불교 뭔가 처음 초창기 좀 어려운 시절에 우리 문화를 좀 꽃피우는데 국악을 중심으로 그런 네. 좀 시초 처음 시작할 때 좀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이제 청년에 거쳐서 청운회 활동하시게 되는데 청운회도 정말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추억도 많고 정말 활동도 네. 참 많았죠. 그중에 기억나는 것 좀 몇 가지 전해주실까요? 그 청운회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도 청운회 역할을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제가 교도들로서 리더급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그 리더급이 기여하고 그래야지 원불교의 바탕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그 당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조정재 또 뭐 윤울중 또 뭐 그 노홍원 뭐 최연신 또 조정남 뭐 이런 멤버들이 상당히 사회 각층에서 요소요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발기인이 돼가지고 서울 청운회를 그 인사동에 있는 이제 그 다방에서 네. 만나서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서 이제 전주에 청운회를 만들고 전주 청운회에서 다시 전국 청운회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보은동산이라는 그걸 만들어서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보은동산 사무국장을 오래 했죠. 그래서 그 보은동산에서 그 당시에 걷어진 돈이 모으니까 한 7억인가 6억인가 돼서 예. 지금 유린교당 옆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그 역할이 그걸로 인해서 바탕이 돼서 예. 그래서 그 뒤에 거기에 이제 그 개성 유린관이었던 법인을 유린 보은동산인가 아니 그 유린이란 이름하고 그 청운하고 넣어서 네. 그 법인명을 이제 바꾸고 네. 이제 거기서 기여했다는 거를 표시를 하자. 예.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혜신 교무가 초대 관장으로 가고 그 김혜신 교무가 이제 청운회에 담임 교무로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 우리 법사님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서울교당 처음 이렇게 찾아와서 입교하고 60년 세월을 이제 원불교와 함께하고 서울교당 역사와도 함께했는데요. 서울교당에서는 서울 지역의 최초의 교당 터였던 창신동 성적지를 매입해서 재정비했습니다. 이 창신동 성적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정비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이 동진화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동진화 할머니는 총부에 가면은 네. 그 안쪽에 건물에 그 계셨어요. 근데 진짜 푸근한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참 고우셨죠. 네. 근데 제가 어떤 인연으로다가 그분하고 또 가까웠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면 서울 지역에 올라와 있던 청년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하고 상당히 자주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강 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에 다녔어요. 네. 근데 총부의 훌륭한 교무님의 따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총부에 강습해 간다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옛날에는 네. 그 상강하드라는 것이 서울에만 있었고 네. 시골에는 없었어요. 네. 그 상강하드를 육타운 할머님께 갖다 드리고 이동진아 선생님께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그럼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어요 그 여름에. 네. 그죠? 기차 안에서 서서히 녹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동진아 할머니께 갖다 드려서 네. 그게 이제 반쯤 녹은 상태에서 네. 그걸 잡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예. 이동진아 할머니.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동진아 할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죠. 네.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창신동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창신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창신동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절 보고 그 창신동에 우리 그 성적지가 나왔는데 날 보고 가서 흥정을 해서 그걸 샀으면 좋겠다. 앞장 서달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푼타운 박성현 교무가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가보죠. 그래서 갔어요. 네. 갔더니 정말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아래층이라는 데는 완전히 선정이 내려가고 그 거미줄이 쳐 있고 컴컴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는 사람이. 그리고 뭐 2층이라는 데도 다 부스러져서 사람이 살긴 사는데 저쪽에 그 기도하는 조그만 집 거기는 완전히 뭐 창고 마냥 그냥 컴컴하게 써 있고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아 이거는 내가 사고자 하면 싸게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평당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다가 딱 가격을 제시해서 팔 테면 팔고 말 테면 말아라. 그렇게 배짱을 내밀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예. 그 건물을 사서 샀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우리 초창기에 교당 털어서 이제 순례하는 데로다가 아주 좋게 됐고 네. 지금은 교무님들이 그 세 분이 거기서 숙소로다가 네. 사용하는 네. 그 교구 관할 이제 성적지가 됐네요. 성적지가 예.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각하면 평당 1,00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한다는 거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 2천만 쉽지 원, 않은 예, 일인데. 2천만 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네. 우리한테 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네.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초창기 서울 교화에 매진하셨던 대종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지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서 서울 교당
원기 9년에 서울교화 시작해서 서울교당 역사가 97년이 됐습니다. 법사님은 이 서울교당사 발간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교당 93년 출간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93년 서울교당 93년사라는 이렇게 책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 책에 어떻게 내게 되셨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걸 만드는데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자료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그 나름대로 지금 오정희 교무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네. 93년사를 잘 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93년사마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지 이거 요때 못 만들었으면은요 더 나중에 자료가 네. 더 발굴이 안 되고 더 부실해질 수 있었던 거를 네.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서 네. 자부심이 느껴지고 네. 또 한 가지는 93년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원불교 사실은 100년사의 가장 중요한 네. 자료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교화사적인 면에서 네. 이거는 서울 교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역사. 교단의 역사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부심이 생겨요. 네, 네. 처음 서울에서 시작한 교화, 이 서울교당, 이 서울교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교당 93년사를 접하면서 우리 교단사를 좀 전반적으로 초기부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 네. 그 중심에 이제 서울교당이 함께 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서울교당에서 이렇게 오래 학창 시절부터 학생회 때부터 또 꾸준히 주인으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교당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가운데에 정말 자랑스럽고 서울교화에 있어서 서울교당 93년사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긍지가 갈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 교당의 역할을 제가 어렸을 때 쭉 지켜보면요. 그 총부에 있는 교무 선생님들이 오면은 머무실 때가 서울 교당밖에 없잖아요. 네. 종로교당이 있었는데 그 인사동에 2층 건물, 노란 건물에 2층은 법당이고 아래층에 조그만 방 몇 개 있는데 거기 네. 계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원남교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교당이 상당히 오랫동안에 그 뭐랄까 총부에서 올라오시는 서울 일 보러 오는 분들의 네. 숙소로다가 네. 전부 사용을 하시고 네. 그때는 완전히 그 작은 총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와서 서울에 오시면 여기 주무시고 네. 이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 총부에서 오시는 어른들이 오시면은 네. 그 서울역에 마중 모시러 가고 또 모시고 또 오고. 모시고 오고 하는 역할을 다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종의 네. 그 서울 쪽에 총부 뒷바라지하는 교당 역할을 했다. 아, 그랬을 이제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정말 총부에 많은 그 덕분에 또 많은 법사님들, 많은 스승들을 뵐 배웠죠. 수 있는 기회 됐고 많이 또 주로 친해졌죠. 서울 교당에서 법문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 역할이 네. 그 역할이 많이 있었어요. 기차표 사가지고 그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기억도 많이 나요. 제가 아, 기차표 사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예. 지금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예. 예매를 하면 되지만 예, 지금 그 기억이 직접 사러 나가고 네. 또 현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예. 자석 얻기가 어렵고 그랬어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그런 유서 깊은 교당의 교도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 교당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또 주인으로 역할을 하시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당 이제 100년 역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2세기를 위해서 서울교당에서 또 야심차게 뭐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최신경 교무님이 서이주라고 서울교당 2세기 주인 뭐 이래 아주 서이주라고 이름을 네. 붙여서 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교당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네. 이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니까 그 또 우리 최신경 교무님이 그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시면 참 무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기대와 네. 이제 가능성을 지금 네.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0년 신앙생활 이어오면서 교당과 교단에서 많은 교무님, 선지님들을 모시고 또 인연을 맺고 함께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법사님 신앙생활에 또 수행을 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스승님들 도반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함께 했던 얘기들도 좀 전해주실까요? 저는 그 교무님들이 친하게 지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한산 이은석 선생님 같은 분은 그 상당히 그 설교를 하면요 예, 감동을 주시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먼저 그 도로 포장 관계 때문에 더 친해져가지고 네, 도로 보자. 예 그래가지고는 총부만 내려가면은 이제 어디 가서 자느냐 이제 그때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어떤 그렇죠. 교무님 방에 가서 같이 자는 거잖아요. 인연이 있는 교무님 그냥 예. 가서. 그러면 한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그 고사님 종사님이 교정원장 시절에 그 교화부장인가 교무부장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숙소에 거기 가서 자야 된다고. 그러면 네. 같이 이제 그 자고 식사하고 하는 걸 네. 같이 하고 그러면서 네. 그 한사님하고의 인연이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용 문사님하고 네. 이제 그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도로 보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또 가깝게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저기 원산 이재성 예, 서울 교구장 서울 교구장 예. 하셨는데 그거는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뜻하시죠.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나중 얘기지만은 대학법당에 계실 적에 총부 간 김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인사하면은 네. 밥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밥 네. 먹고 가야 된다고. 네. 그 이리 시내에 가서 식사하는 걸 같이 예. 하도록 그렇게 했고 예. 이제 아사님 또 그분도 그냥 보면은 꼭 그러셨고 네.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신 분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정신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송영봉 선생님하고 유성일 선생님 두 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네. 가장 그 젊었을 때 네. 민감할 때 네. 그때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유성일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거를 털어놓고 네. 얘기를 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예. 유성일 선생님 상당히 좋아했고 네. 그 유성일 선생님이 이제 저기 뭐 서성로가 계실 적에 전주 계실 적에 광주 계실 적에 네. 그때마다 다 네. 찾아다니고 네. 또 이제 결혼하고서 인사차도 또 전주도 네.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법사님은 또 이론상 연구회라 그래서 공부 모임도 갖고 또 꾸준히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론상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이게 까딱하면 주도권을 딴 사람이 뺏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세계적으로 이론상의 그 이론의 중요성이 이제 표현이 되면 세계적으로 이론 연구하는 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을지대학교의 임상병리학. 임상병리학과 그 교수하셨던 분이 물리학 박사 겸 의학 박사인데 네. 원상의학을 한다고 소개를 해줘서 네.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들었는데 이분이 원상의학을 한다는 분이 원불교 교도가 아니에요. 네. 근데 물리학적인 면과 의학적인 면을
그 우리 대종사님의 그 이론하고 이론적으로 또 물리학하고 연결해서 그 나름대로의 원상의학이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강의로다가.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토론하고 있어야겠다 네. 하는 걸 느껴가지고 한 10명 정도씩 서울교당에서 이론상 연구하자. 아, 그래가지고 이론상 연구를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언제까지 했냐면 이제 작년 그 이 코로나 있기 전에까지 네.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저는 이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자료는 네. 계속 모아져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불교에서 이론상의 연구를 딴 사람이 더 많이 하고 더 자료를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종사님께 불효하는 거다. 예. 그래서 네. 이 이론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아. 강조하고 자꾸 모임을 가지려고 네. 노력을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중지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론상 연구는 그렇게 돼 있는 모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쭉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이론상 연구가 예. 그래서 이론상 의학, 네. 원상 의학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분의 얘기는 그래요. 임종호 박사 얘기는 사람의 몸은 원래 스스로 낫게 돼 있다. 네. 약은 일종의 그 부분을 마취시켜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것뿐이고 네. 병을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낫는 역할은 본인 스스로 한다. 네.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것이 네. 원상의학이다. 예.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듣느라면 물리학에 제가 상당히 무식하지만 아 이거는 꼭 있어야겠다. 꼭 이렇게 되겠다. 네. 그걸 자꾸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론상 연구해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론상 연구회 공부 모임을 통해서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 된 우리 이론상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생활에 어떻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양한 분야, 과학을 비롯한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모임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참 특별한 지금 공부를 그동안 쭉 참회문이네요. 참회문을 직접 다 쓰신 내용을 이게 지금 10권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총 지금 100장. 예, 100장 모임이 10권. 1000장. 네, 1000장을 참회문을 쓰셨어요. 그런 걸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특별한 좀 또 사연이 있는 참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그 제가 원불교 신협 그 감사를 했는데 그 원불교 신협이 문을 닫고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니까 감사를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물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감사가 그 소송을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물어준 돈을 갚아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재산을 전부 압류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집, 파주의 집이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거 하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제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이것이 전부 압류된과 동시에 네. 그 다음에 재판을 정부에서 물어준 돈이 29억인가 되는데 그거를 갚아라. 그리고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소송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소장이라는 것이 본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꼭 밤에 찾아와서 그 소송에 대한 서류를 네. 주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제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당하니까 얼마나 너무 그냥 충격이 컸을 예,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제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그걸 감추고 그 충격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고 네. 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전생에 뭔가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해야겠다. 벗어나는 길을. 네. 그래서 3년, 4년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네. 그 천도 법문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도 법문을 하는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들한테 사죄하는 뜻에서 대종사님 법문을 막 읽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회 기도를 하면서 천도 법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참회 문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네. 이제 그 이면지에다가 네. 플러스 펜으로다가 쓰니까 이거 한 장 시청자분들께, 예, 이게 100장이에요 지금. 예, 이걸 겁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네. 그 보통 이렇게 자잘한 글씨로다가 쓰면은 네. 한 45분, 50분 그렇게 걸려요. 네, 한 번 쓰는데. 예, 한 번 쓰는데 네. 45분, 50분 이런 정도 걸리는데 네. 이게 이제 플러스 펜으로 쓰면 한 번 쓰다가 잘못되면은 네. 이게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100장 묶음에 이제 100개니까 1000장이죠. 1000장을 예. 이제 제가 쓰면서 참회 기도를 했죠. 아, 했더니 상당히 정신이 맑아지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영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느껴져요. 근데 네. 그렇게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남들이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럴진 몰라도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걸 1000장을 썼어요. 네. 쓰고 났더니 그 뒤에 네. 재판에서 모든 것이 좋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압류됐던 집, 압류됐던 주식, 차 그게 전부 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네. 나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걸 써놓고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1000장을 그럴 것 써놓고 같아요. 내가 네. 보는 아니, 나도 100장도 아니고 1000장을 3년이 넘는 세월을 예. 하루하루 꼬박꼬박 예, 참회의 심경으로 기도하면서 쓰셨기 때문에 예. 더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아주 쓴 약이었는데 음, 그 쓴 약이 이 두 가지의 보물로다가 네,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암담하고 충격이 크고 또 마음이 참 무거웠을 텐데 그렇게 참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탁 돌려서 그렇게 해서 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고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이걸 쓰면서 손가락도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걸 쓰다 보면 플러스 펜이 한 200개는 200개, 300개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 네, 플러스 펜이. 네, 그 정성스러운 이걸 마음. 쓰다 보면 이게 금방 떨어지는 걸 플러스 펜이 요 3장 정도밖에 못 쓰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네, 그 시체도 보니까 한결 같아요.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말 그 쓸 때만큼 일심을 모아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것도 수행의 과정이고 큰 어떤 신앙의 과정을 겪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님 스스로 좀 마음이 이렇게 쑥 크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편안해졌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앙과 수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입교해서 60년을 예. 돌아보면서 참 그동안 정말 언제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런 나의 신앙생활, 네. 네, 나의 교도생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하튼 제 주위에 저를 지도해 주신 교무님들이 너무 가까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총부의 수도원 가면 네. 그냥 복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정말 복이 예. 많으신 분이라는 예,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예. 상당히
그 좋은 스승님들 품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법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여러 법문 가운데 늘 표준 삼고 있는 법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산 법사님께서 주신 이제 사무사 무불경을 네. 그 너 이 표준으로 삼아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고 네. 생각에 사가 없어라. 네. 사심 없는 마음으로 늘 공경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라 네. 주신 그 법문을 청년 시절에 받아서 그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네, 일생을 네, 그렇죠.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으로 법사님 어떤 마음으로 또 공부하고 싶으신지. 예. 뭐 공부는 뭐 지금 하는 방법대로 그냥 계속하면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원불교에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커가고 네. 좀 장래성이 상당히 밝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일원과 은혜에 대한 데이터 뱅크가 네. 꼭 엄청난 데이터 뱅크가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를 예.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어져야겠다. 네.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한 바람으로 함께 한다면 그런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법사님 우리 원음방송 출연하셔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좋은 말씀 나누는데요. 마지막 인사 나누실까요? 네. 원음방송 정말 사랑합니다. 시청률이 그냥 뭐 하늘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원음방송을 보고 싶은 방송이 되도록까지 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가운데에 또 이제 막 시작하고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뭔가 신입 교도들도 많고 특히나 가족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 주실까요? 원불교는 사실 지금 시대에 맞는 종교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만든 종교고 또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이 생활에 또 우리 모든 그 교육과 습관을 바꿔가는데 필요한 종교니까 같이 변화시키면서 인류를 이론으로다가 은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가족 교화를 비롯해서 원불교 만나서 또 새로운 삶으로 함께 정진하고 공부하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사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또 법력 증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원기 106년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당과 교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원불교 교도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해온 법사님 또한 우리가 만나는 부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의 많은 부처님들과 함께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맑은 세상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서울교당 법산 이법선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